2019년 전라남도 신안군 앞해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해 봄 앞해도 남쪽 끝자락 작은 마을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름은 박만수, 올해로 90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만수 영감이라고 불렀죠. 할아버지 집은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있었어요. 작은 초가집 한 채와 텃밭, 그리고 마당에 놓인 낡은 평상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집에는 조금 특별한 식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개 5마리와 고양이 3마리였습니다. 모두 다 버려진 아이들이었죠.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셨어요. 첫 번째 일은 마당으로 나가서 아이들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야, 복동아, 순이야, 밥 먹자. 그러면 어디선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개들. 고양이들은 조금 더 천천히 하지만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할아버지는 직접 밥을 해서 주셨습니다. 사료를 살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밥에 멸치 몇 마리를 올려주는 게 전부였지만요. 아이들은 그 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마을에서는 할아버지를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살기도 힘들 텐데 왜 개고양이를 그렇게 많이 키우냐고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없으면 나도 살 이유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할아버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박진호 씨였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드렸지만 집에 내려오는 건 명절 때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최근 몇 년은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했죠.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자세히 말하지 않으셨어요. 개고양이 얘기는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 봐서였어요. 2019년 여름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털은 더러워져 있고 몸은 앙상하게 말랐어요. 누가 또 버리고 갔구나. 할아버지는 그 강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부드러운 밥을 끓여 먹였어요. 강아지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며칠 지나니 할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강아지를 꼬맹이라고 불렀어요. 꼬맹아, 이제 우리 집 막내구나. 다른 개들도 꼬맹이를 잘 받아줬습니다. 마치 가족이 된 것처럼요. 가을이 되자 할아버지의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기침이 자주 나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밥은 거르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밥을 못 먹는 날에도 아이들 밥은 챙겨주셨습니다. 내가 아프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혼자 하고 계셨어요. 겨울이 오면서 할아버지의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한겨울,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해도 이웃집까지는 너무 멀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동이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품에 몸을 맡기며 온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다른 개들과 고양이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감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따뜻함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유를 배달하러 온 이웃이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큰 탈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혼자서 그 추위를 견뎌내신 게 신기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지켜준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지낸 후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 한 번도 굶지 않았다고 했어요. 영감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았어요. 우리도 이제 이 아이들이 정이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그 후로 마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개나 고양이를 버리고 가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집은 그런 아이들의 임시 보호소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2020년 봄 할아버지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아들 진호 씨가 가게를 정리하고 섬으로 내려온 거였습니다. 코로나로 장사가 어려워진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을 정한 거였어요. 아버지, 이제 함께 살아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할아버지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아들이 개고양이들을 좋아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진호 씨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아, 이 친구들이 아버지 동반자구나 하며 반겨주었어요. 특히 꼬맹이를 보고는 얘는 정말 아버지를 닮았네요 하며 웃었습니다. 아들이 온 후로 할아버지의 일상은 더 풍성해졌어요. 함께 아이들 밥을 주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아들은 할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작은 생명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와 아들이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주변에서 뛰어놀고 있었고요. 아버지, 이 아이들 덕분에 아버지가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이 내 생명이었어. 버려진 것들끼리 모여서 가족이 된 거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어요. 2021년 여름 할아버지는 92세가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는 게 일과였어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만수 영감님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이야. 저런 가족들이 있으니까.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혼자였다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다고요.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서울에서 온 편지였는데 보낸 사람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에 할아버지 댁 앞에 강아지를 두고 간 사람입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새 집에서는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다고 해서.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할아버지 댁에 두고 갔는데 혹시 그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편지를 써요.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읽고 복동이를 바라봤어요. 복동이가 바로 그 강아지였거든요. 이제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답장을 썼어요. 복동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든든한 맞이가 되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울었을 거예요. 자신이 버린 강아지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 집 이야기는 멀리까지 알려졌습니다.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끔 할아버지 집 앞을 지나가곤 했어요. 저기가 개고양이들과 함께 사는 할아버지 집이래.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겠네.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들을 별로 의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 진호 씨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90이 넘은 나이에도 작은 생명들을 돌보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2022년 봄 할아버지에게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고양이 한 마리였는데 임신한 상태였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한 곳에 상자를 마련해주고 정성껏 돌봐주셨어요. 며칠 후 새끼 고양이 3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귀여운 생명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새끼 고양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이야. 이 작은 것들이 언젠가는 커서 누군가의 가족이 되겠지. 새끼 고양이들이 젖을 먹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자신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때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걱정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이 나이까지 살면서 이렇게 많은 생명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여름이 되자 새끼 고양이들도 제법 컸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다면 기꺼이 보내주었어요. 잘 자라라, 아가들아. 그렇게 중얼거리며 배웅해 주셨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할아버지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 돌보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해도 괜찮다. 이게 내 일이야 하시며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아들은 걱정이 되면서도 존경스러웠어요. 자신의 몸보다 다른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진호야, 내가 먼저 가면 이 아이들 잘 부탁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아직 오래 사실 거예요.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아이들은 내가 살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존재들이거든.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2023년 새해가 밝았어요. 할아버지는 94세가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할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에 나가셨어요.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였죠. 붉은 해가 바다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말했어요. 올해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자. 아이들은 할아버지 주변에서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어요. 마치 네, 할아버지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봄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손님이 찾아왔어요. 다리를 다친 작은 고양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해주셨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 앞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고양이를 정성껏 돌봐주셨어요. 몇 주 후 고양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셨어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야. 여름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이번에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집에서 지내기 어렵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아이들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아들이 제가 잘 돌볼게요 했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이었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할아버지와 아이들을 돌봤어요. 병원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매일 아이들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복동이가 오늘 산책을 많이 했어요. 꼬맹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좋아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할아버지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어요. 몇 달 후 할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정말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보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집에 돌아온 날,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보고 난리가 났어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할아버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며 보고 싶었다 하셨어요. 그날 밤 아이들은 모두 할아버지 방 앞에서 잠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또 사라질까봐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더욱 건강해지셨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2024년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95세가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낮잠을 자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TV 방송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이들의 이야기가 알려져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며 카메라는 돌아갔습니다. 아이들 밥 주는 모습, 함께 산책하는 모습, 아픈 아이를 돌보는 모습까지. 할아버지는 카메라 앞에서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셨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돌보는 거죠.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할아버지에게 편지도 많이 왔고,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셨어요. 관심받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조용히 지내는 게 더 좋으셨거든요. 봄이 되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마을에 동물보호센터가 생긴 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후원자들이 만들어준 거였어요. 이제 버려진 동물들을 더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센터의 명예 원장님이 되셨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네. 할아버지는 쑥스러워하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여름 어느 날 할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바닷가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주변에서 뛰어놀고 있었고요. 진호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 나이에 이런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니. 네, 아버지. 저도 행복해요. 아들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함께 그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어요.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버려진 것들끼리 모여서 만든 이 작은 가족. 이것만큼 소중한 건 세상에 없다고. 그리고 이 순간만큼 행복한 때도 없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갔어요. 썸마을의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내일도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생각에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95세 할아버지와 8마리 아이들의 이야기. 그것은 버려진 생명들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앞에도 작은 마을에서는 이 특별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할아버지의 밥 먹자 하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아이들의 발소리. 그것이 이 집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작은 섬마을에서 벌어진 큰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